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세, 요즘에 대단하다고 봐야죠.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그 다음에 위증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진 것처럼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이어받아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켰고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본투표가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것도 이제 본인들로서는 승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아예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길을 꺾어 놓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언론 보도들이 다 나와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곧 1, 2주일 내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재 11월 10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그러려면 보통 한 달 전 정도부터 이제 후임자 지명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 거치고 국회 표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곧 이미 진행이 됐고, 아마 상당한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헌재마저 마비시킬 것인가.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후임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로서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자를 선정한들 민주당에서 부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재판 지연에 있는 거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기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짜놓은 그 틀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냐. 당연히 후자겠죠. 김명수 시즌2가 되는 것이 본인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그러면 새 대법원장 체제를 어떻게 하든 막을 것이다. 이균용이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니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누구라도 막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댓글에 그럼 타협하라는 얘기냐,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막으려고 할 테니까 그거를 막지 못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그거는 결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압도적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죠. 거기랑 타협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그건 항복이나 마찬가지죠. 불가능하죠. 저라도 그렇게 안 하죠. 다만 민주당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죠. 그 제압은 어떤 식이냐? 정말 국민적 의구심이 없는 그런 후보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런 후보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했을 경우 민주당이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재판 지연 때문에 또 막는다?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후보를 낼 경우 돌파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부 댓글에는 타협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쓰신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아닙니다. 타협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부결시키려고 하는 그 기세를 꺾을 후보, 그게 누구인지는 사실 저도 개별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아니면 대법원장 후보감 중에서 누가 어떻다 이걸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야 이제 검증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판사로서 수십 년간 정말 신망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균용 후보자 이 경우처럼 무슨 비상장 주식을 신고 누락시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평범한 뭐 자기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있고 판사 봉급 받아서 그리고 뭐 다른 그 비리 연루 같은 거 없고 뭐 이렇게 하다면 그걸 또 위협을 시킨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한테 쏟아질 국민의 압박. 저는 이걸 노려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뭐 일부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자가 누구냐. 근데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뭐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또 부결시킬 가능성을 가장 크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고민이 가중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부결시켰을 때 자, 내가 국민들로부터 진짜 이건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위협을 느낄 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시작되고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뭐 이렇게 트집 잡아서 충분히 낙마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세대로 몰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자는 제가 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균용 후보자 때 검증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 그런데 이 중에서 이종석 전 현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을 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외하면 조희대 전 대법관인데 조희대 전 대법관은 현재 66세입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니까 임기는 6년이죠. 그러면 4년 뒤에 또 다른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입니다. 퇴임 후 몇 개월 지나서죠. 그러면 이제 후임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하게 되는 이렇게 돼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모양이고 그렇지 않고 제3의 인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지금 뭐 언론에서 거론되는 거는 홍승면, 강민구 서울고법부장판사 뭐 외에 서울고법부장판사급의 여러 명이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아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석준 대법관이 있거든요. 김명수 체제의 임기 말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중도 성향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청문회도 거쳤고 국회 임명동의 그것도 다 통과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지금 몇 달 만에 반대한다? 아, 이게 이제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그냥 임명하는 거죠. 지명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민주당이 한 두세 달 전에 임명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트집 잡아서 낙마시킨다? 이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대법원장 후보자 아웃시키고 아마 제2의 후보자가 나와도 또 아웃시킬 생각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역풍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고려하겠죠? 그런데 이 기세를 몰아서 헌재 소장도 아웃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헌재 소장 유남석 현 소장의 임기가 11월 10일이 만료라고 그랬죠? 그럼 한 달 전부터 대개 이제 그 지명 작업에 들어가는데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을 지명합니다. 지명하기 때문에 현재 유남석 소장 외에 8명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다 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추천 이렇고 2명만 아닙니다. 이종석 현 재판관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이고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중도 성향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추천목이니까 그러면 현 재판관 중에 지명한다면 이종석, 이영진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이럴 경우에 아니면 아예 제3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고 그 사람을 지명하면 그 사람이 헌재 소장이 됩니다. 그런 건데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당은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종석이 됐든 이영진이 됐든 아니면 제3인물이 됐든. 자, 그러면 현재 이 기세대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장 부결, 헌재 소장 부결. 왜냐면 헌재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자유한국당이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2017년이죠. 김희수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안갚음으로 자, 이번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본인의 재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한테도 본때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민주당 내 친명계의 강경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법원 마비, 헌재 마비 이렇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하겠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2027년 대선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도록 현재 본인한테 씌워진 범죄 혐의에 대한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하는 재판 지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27년까지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안 나오도록.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워낙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무죄가 된다?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뭐 사회과학에서 가능성 제로라는 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가능성 제로라고 봐도 뭐 무방할 거로 보이고, 다만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지연하는 방법, 그건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니까 온갖 꼼수를 써서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성공할 확률 높진 않죠. 법조계에 물어보면 그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치에서는 제로가 때로는 1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재명 대표. 이 전망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이재명 대표식의 그 정무적 감각이라면 저는 트집은 잡되 해줄 걸로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이것까지 마비시키면 대법원 마비시켜, 헌재 마비시켜, 국민적 질타가 아마 꽤 있을 거려.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법원이지 헌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헌재 카드를 저는 지금 여권에 일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그러니까 다 마비시켰다 이런 비난을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 저는 그런 선택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도 이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미 그런 계산 끝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마비 상태 이어받아서 헌재까지 마비시킬 것이냐 하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